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11,00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간 현재에도 건물 잔해에 깔린 생존자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N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위치를 전송하면서 구조대 출동을 요청하고 있고,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울부짖으면서 자신이 갇혀 있음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활황세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언급했지만은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사실상의 비둘기파 발언으로 해석하며 반기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죠. 오늘로 사망자 숫자가 11,000명을 지금 넘어섰지만 생존자들도 여전히 지금 많은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 깔려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조대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밤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생존자를 살릴 수 있는 이른바 골든 타임이 72시간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발생했고 지금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 속에 지금 이 생존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점점 꺼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그 시간만 흘러가다 보니까 튀르키예 정부에 대한 분노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국제사회에 구호를 호소하면서도 정작 국내 그 구조 활동에는 거의 손 놓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튀르키예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SNS나 인터넷 통해서 사진도 보고 하셨겠지만 네. 건물 잔해 속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서 좀 목숨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구조를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든 성인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구조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있는 사람들은 그 휴대폰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몸이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뭔가에 지금 낑겨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손을 놀려서 이렇게 휴대폰을 누르면서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계속 그 알리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점점 이제 약해지죠. 근데 좀 어디서 충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낼 수 있는 데는 다 보낸다고 그래요. 지금 뭐 경찰한테 보낼 거 아니잖아요. 소방서에 보낼 수가 있는 게 아무데나 막 보내면 그 사람들이 받아서 이제 연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주로 내용은 살려달라는 그런 글과 자신의 위치를 사방팔방에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휴대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열심히 이제 메시지 보내면서 희망을 좀 걸어보는데 휴대폰조차 없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소리라도 안 지르면 자기가 여기 지금 깔려서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거 알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처참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저기 누군가 살아있는 걸 아는데 너무 무거운 그렇죠. 뭐 엄청난 콘크리트들이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이걸 뭐 사람들이 알아도 그걸 구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데 그걸 그냥 울부짖는 소리 들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생존자가 네. 있는지 알 수가 있어도 지금 꺼낼 수가 없는 입장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그 빌딩급의 건물들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요. 그 중장비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구조가 가능하고요. 근데 중장비를 동원한 그런 구조가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좀 뭐 좋은 소식도 있었죠. 튀르키예 어린아이 2명 보니까 10살도 안 된 아이들 같은데 17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콘크리트 덩어리 밑에 2명이 깔려 있다가 결국 17시간 만에 구조가 돼서 나왔는데 참 대단한 게 그 10살도 안 된 어린 누나가 그 자기보다 더 어린 남동생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둘 다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있었는데 누나는 약간 엎드린 자세였고 동생은 좀 이렇게 누워 있는 듯한 자세였는데 동생의 눈과 이제 이마 같은 게 콘크리트 할 것 같으니까 누나가 자기 팔을 이렇게 얹어서 자기 팔로 동생의 이 얼굴과 눈을 가려주면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참 대단한 어린 누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죠. 이 침대에서 자다가 그대로 무너져 내린 건물에 깔려서 숨진 10대 소녀도 있습니다. 15살 소녀죠. 15살 튀르키예 소녀인데 이 15살 소녀 팔이 잔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체도 깔려가지고 빼낼 수 없고 다만 팔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 팔을 아버지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사진에 잡혀서 전 세계 사람들을 울렸는데요. 이 참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매몰돼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연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남동부 아디야만 지역에서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린 한 남성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이 사람도 아마 손에 핸드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제발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글을 트윗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후속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남부 안타키아 지역의 한 남성은 침실에서 자던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대로 매몰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밖으로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건물 안에 깔려 있는 상황인데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도 손에 핸드폰이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기 살아 있다는 걸 알렸고요. 그러면서 옆방에 어머니가 자고 계셨는데 도대체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알 수가 없다. 제발 좀 와달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 옆방에 있다. 뭐 이러면서 그 인스타그램으로 도움을 호소하는 이 참 안타까운 사연도 지금 들렸고요. 그 튀르키예 언론인 이브라임 하스콜로글루가 BBC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잔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손에 그 휴대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롯한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이 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SNS, SOS를 계속 받고는 있는데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위치 정보와 함께 구조 요청 보이스 메일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스 콜로글루 기자는 BBC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금 튀르키예만의 힘으로는 좀 역부족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튀르키예의 그 상황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지금 그 구조대들이 현장에 접근하기조차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현장에서 구조 작업하는 구조대도 있는데 그런 구조대가 숫자가 좀 적고요. 계속 구조대가 와줘야 되는데 그 도착한 구조대만 계속 일하고 있고 그 후속 구조대가 지금 도착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도착해서 일하는 구조대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해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돼서 과부하가 걸려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제사회가 급한 구조대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진이 터키 중에서도 남쪽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남쪽 시리아 국경 지역 쪽에서 일어났는데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국내선을 갈아타야 됩니다. 네. 갈아타고 남쪽까지 가야 되는데 갈아탈 국내선이 지금 없다고 그래요. 지연되고 있고 취소되고 있어서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구조대가 지금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발이 묶여서 지금 국내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피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 생존자들의 신호를 듣고 있는데 잔해를 들어올릴 장비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대가 안 오니까 이제 자신들이 나서서 장비를 지금 가지고 와서 좀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루주 데데올루 튀르키예 남부 이스켄데룬 주민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비를 들여서 굴착기를 지진 피해 현장에 가져왔다고 그래요. 본인 사비를 들여서. 근데 건물 잔해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굴착기 가져왔는데 문제는 튀르키예 정부가 이걸 허가를 해야 되나 봅니다. 근데 튀르키예 정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오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튀르키예 당국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가 결국 조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이 데데올루 씨는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굴착기를 가져왔는데 정부가 이렇게 시간 끄는 바람에 조카들이 죽었다고 아주 울부짖고 비통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데데올루 씨는 조카들은 죽었지만 또 다른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구하고 싶은데 어차피 장비 가져왔으니까. 근데 지금 당국이 튀르키예 정부가 자기들의 구조도 못 해주면서 민간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이렇게 아주 불만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데올루 씨 얘기 들어보면 지진 발생 이후 24시간 동안 구조대가 오지 않았다고 아주 격앙된 인터뷰했습니다. 잔해 아래서 들려오던 살려달라는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지금 했고요. 지금은 침묵만이 남았고
들려오던 소리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좀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그 정부에 대한 분노가 대단하다라는 네. 소식이 자꾸 그렇죠. 들려옵니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 국제적으로 독재자 소리도 듣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집권해서 튀르키예를 이끌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 외부적으로 독재자 소리를 들어도 일단 이런 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죠. 일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일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알리 온데르라는 피해 지역 시민의 인터뷰를 보면 건물 아래 8명이 있다, 살아 있다.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근데도 정부는 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오면 8명을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정부는. 왜 정부는 아무도 보내지 않고 있냐 뭐 이러면서 좀 분노를 나타냈고요. 이 피해 현장의 한 남성은 여당 의원이 튀르키예 여당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 여당 의원에게 국가가 왜 이렇게 무력한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했다는 이런 또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참 그 튀르키예 시민들의 정부와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가 갈수록 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뭐 48시간 지나서 72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이제 생존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튀르키예 그 지진이 난 곳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섭씨로 지금 뭐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추위에 얼어 죽을 수 있고 또 이제 굶어 죽을 수 있고 물이 없어서 수분이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참 지금이라도 좀 빨리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참 튀르키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렇죠.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워싱턴 DC 경제클럽 주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데이빗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회장과 대담이었는데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경한 발언 쏟아냈어요. 그 FOMC 이후에 처음 공개 석상에 나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상품 부문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디스인플레이션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지만 인플레이션의 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그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주택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야가 바로 이 서비스 분야 그리고 이제 주택 분야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분야. 근데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디스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고 있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1월 고용 지표가 대단히 잘 나왔잖아요.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화랑세를 보인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폭을 조금 더 높이거나 또는 금리 인상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이제 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죠. 사실 시장이 볼 때는 좋지 않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 0.25% 포인트까지 내렸는데 네. 어쩌면 다시 뭐 0.5% 포인트로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뭐 한 3월까지 금리 인상하면 그 다음부터는 동결로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5월, 뭐 6월, 7월 계속 또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도 있고 이런 지금 느낌을 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치 않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그 매파적인 발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한 발언의 그 행간의 의미를 본다면 이건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주식시장이 그래서 주가도 계속 좀 상승하고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강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근거가 있어요? 네, 근거가 볼만한? 시장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난 1일 2월 1일 그 1월 FOMC가 끝나면서 0.25% 포인트 금리 인상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죠. 금리 인상 계속할 것이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했고요. 그리고 나서 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실업률이 3.4%, 신규 일자리가 51만 8천 개가 늘어나서 실업률은 뭐 역대 최저 수준이고 신규 일자리도 전망치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그 신규 일자리 창출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어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은 지난 FOMC가 끝나고 나서 한 발언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똑같아요. 제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둘기파로 전환했다는 신호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 FOMC 끝나고 1월 고용 수치가 이렇게 잘 나왔으면 그 FOMC 끝나고 한 발언보다 훨씬 센 발언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 실제로 매파적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고용 지표가 잘 나왔는데도 FOMC 끝났을 때와 똑같은 발언을 했다는 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비둘기파로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어제 오늘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하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어차피 연준 의장으로서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막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것 제리 같아요. 옐런 재무장관은 뭐 또 좋다고 그러잖아요. 또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고용 수치가 잘 나왔으니까 그렇죠. 아주 좋아하고 그렇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은 역시 골디락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미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좀 골디락스 맞습니다.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